여러분, 드리프트의 사공성훈입니다. 초보 유튜버가 드디어 GV80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제가 정말 기다려왔던 차량인 만큼 지금 바로 GV80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시죠! 제가 오늘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 3.0 디젤 엔진 278마력 직렬 6기통의 아주 강력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뭐 거의 동급 최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엑셀 페달을 밟고 있는데 거침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살살 밟고 있는 느낌인데도 지금 계기판에 찍히는 속도가 80km를 조금 넘고요. 뭐 이런 오르막을 오를 때나 아니면은 뭐 경사가 진 구간에서도 전혀 이 차가 혹은 또 엔진이 엔진이 뭐 힘들어한다 이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밟는 대로 그냥 차가 쭉쭉 앞으로 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사실 시속 80km 구간이라서 제가 더 밟지는 못하고 있는데 진짜 그냥 정말 살짝 올리고 있어요. 제 오른쪽 발을 그냥 최소한의 힘만 가하고 있는데도 지금 평균 속도 그냥 80km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2명이 탄 상태에서 확실히 3.0 디젤 엔진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차종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차는 잘 나가고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 차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은 거의 스포츠카처럼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동력은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GV80이 뭐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고가 SUV이긴 하지만 그 SUV라는 자체 그 스포티함, 그 기동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직접 주행을 해보지 못하고 그냥 겉에서만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 그만큼의 뭔가 역동성, 기동력, 이 엑셀에 살짝만 밟아도 쭉쭉 잘 나가주는 그런 엔진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 얼굴이 살짝 좀 밝게 보일 텐데 이게 시승차라서 사실 썬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GV80을 타고 시내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은 뭐 첫날 계약 뭐 만 몇천 대 팔렸다고 하지만 길에서 사실 보기 힘든 신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시는데 썬팅이 없어서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또 하나 진짜 좋은 거, 정말 이 차 안에서 이 외부 주행에서 일어나는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뭐 엔진 소리, 디젤 하면은 뭐 그 디젤 특유 엔진 소리 있잖아요. 디젤 엔진음도 거의 제가 타본 디젤 SUV 중에서는 가장 적게 들려요. 지금 저희가 시속 9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옆 사람과의 대화 혹은 뭐 음악을 틀었다면 음악 소리가 거의 뭐 방해 없이 들릴 정도로 너무 조용하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이제 GV80에 새로 도입한 기술인데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노면상에서 오는 이렇게 자동차가 노면을 쫙 달려나갈 때 그 노면과의 마찰에서 오는 노면 소음도 거의 안 들립니다. 예. 예, 물론 저런 옆에 지나가는 버스 소리가 안 들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자동차 나만의 주행으로 인해서 오는 소음은 정말 정제된 상태에서 최소한만 들려줍니다. 이 차가 지향하고 있는 게 또 고급, 최첨단, 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모두 결합한 그런 현대자동차의 GV80이잖아요.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가는 기동성과 또 소음을 줄여주면서 이 운전자의 만족감을 극대화시켜주는, 네, 특히 소음적인 측면에는 정말 좋습니다. 진짜 조용합니다. 근데 이 가속에 비해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지금이 내리막 구간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너무 뻑뻑해. 진짜 이게 가속 페달이 이렇게 쉽게 잘 밟히는 거에 비해서 브레이크 페달 자체가 새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뻑뻑해요. 예. 진짜 정강이에 힘을 많이 줘야 이게 밟힐 정도로. 아까 전에 저 같이 차를 한번 몰아봤던 균 PD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페달 왜 이렇게 무겁냐, 브레이크 페달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감속 성능 자체가 좀 무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가속 성능에 비해서 감속 성능이 무뎌 보이게끔 느껴지는 아주 그 뻑뻑한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컴포트 모드로
한 20분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이 고속도로인 만큼 모드를 좀 바꿔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어떤 느낌일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돌려가면서 모드를 바꾸는 거거든요. 저희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 야, 바로 신기해. 아니,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이 시트가 제 몸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밀면서 제 몸 자체가 이렇게 안전벨트와 더 밀착이 되는, 야,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스포츠 모드에서 확실히 이 차가 나의 가속 페달에 반응하는 시간이 더 짧아진 느낌입니다. 즉각 반응하게 되고, 기존에 제가 말했던 굉장히 조용한 엔진음도 조금은 격양된 사운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행에서는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스포츠 모드 엔진 소리 좀 커지고 좀 반응이 빨라진 거 말고는 그렇게 스포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요? 예, 진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GV80은 뭐 대형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준대형급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체 자체도 높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까 방금 산타페가 지나갔는데 산타페보다 저의 운전석 높이가 살짝 미묘하게 더 높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 고속 주행했을 때 차체가 높은 SUV는 뭐 흔들린다거나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뭔가 속도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정하기 때문에 이 제 차체에서 오는 속도감이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115km 찍히는데요.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뭐 7, 80km를 달리고 있는 그 정도의 편안한 느낌? 네,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마치 카카오 블랙을 불렀을 때 탈 수 있는 뭐 K9, K7, 그랜저 이상의 그런 대형급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속도에 비해서 좀 더 덜 느껴지는 속도감? 정숙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SUV의 이 높은 차체에서 느껴진다는 게 안 믿길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또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사실 이 핸들링, 굉장히 핸들이 무거운 차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BMW 계열 혹은 미니 계열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쪽 회사가 핸들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이 몰기에는 조금 피로감이 더해질 수도 있지만, 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핸들이 무거운 걸 좋아하는데, 이 GV80도 핸들이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조금의 무게감이 있어요. 이 운전자 손끝에서 오는 핸들의 조작으로 이 차체가 곡선을 주행하는 요 느낌, 너무 부드러워요. 네. 한마디로 핸들링도 높은 점수, 뭐 5점 만점에 한 4.5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주행 자체는 거의 세단급이다. 소음도 적지, 잘 나가지, 물론 브레이크 페달 뻑뻑한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링도 좋지. 거의 여러분이 그랜저 이상의 그런 K9 혹은 뭐 G90 시리즈에서 느낄 수 있는 주행감을 이 GV80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조용하다 계속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창문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바로 들리십니까? 이게 지금 제 밖에 있는 도로 소리인데, 지나가는 차 소리, 뭐 옆 차 소리, 바로 조용합니다. 이게 뭐 7, 8천, 뭐 9천만 원까지 가는 차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갖가지 기술력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이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AR인지 VR인지 여튼 가상현실을 구현한 내비게이션. 근데 제가 사실 최초에 생각했던 거랑 좀 다릅니다. 저는 그냥 도로도 옆 차들도 그냥 뭔가 기술력으로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올 그래픽인 줄 알았는데, 올 그래픽이 아니라 이 차량 자체에 있는 외부 카메라를 통해서 도로를 다시 재구현하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내가 가고 있는 차로,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정보만 디스플레이에 입힙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닌데, 일단은 카메라 기반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앞에도
어찌됐건 도로와 차들. 근데 여기 앞에도 내가 보고 있는 게 똑같이 나와요. 카메라로 찍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좀 피로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화면도 엄청 큰데 내가 보고 있는 도로가 그대로 카메라 찍힌 거 재현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운전자의 눈이 피로해요. 굉장히 이것도 입체적이고 막 옆에 뭐 지나가고 이런 것들 다 구현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가 이어지는 이런 그래픽 기술력은 사실 뭐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력과는 별개의 기술력이거든요. 다시 한번 차선 변경해 볼게요. 요런 느낌. 아, 이거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마 현대차가 이 기술력은 다음번에 출시되는 고급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자로서 적응이 되다 보면 저마저도 익숙해지고 편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오히려 저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그냥 1.3km 남았다 이 표시가 좀 더 도움이 되고, 이 VR 내비게이션 잘 안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또 테크놀로지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이 서스펜션 기능. 마치 이 차가 SUV가 아니라 세단처럼 느끼게 해주는. 자, 저만 해도 제 차 스포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 못 보거나 아니면 바빠서 그냥 방지턱을 그냥 속도로 넘는다, 그럼 뒷사람은 거의 머리 찍습니다, 여기. 예, 머리 찍어버리고 트렁크에 있는 짐들은 완전 그냥 난리 나요. 그냥 퍽퍽거리고. 근데 이 차는 과연 방지턱에서 어떤 주행을 보여줄지 한번 제 방지턱 나올 때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면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방지턱 간다. 어우, 한 번 더. 아마 여기 영상으로도 꿀렁임이 거의 안 느껴졌을 겁니다. 이렇게 가더라도 오히려 제가 가속 페달을 힘껏 밟으면서 넘어가도 그 충격 흡수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충격 흡수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잠깐 차를 세우고 이 센터 패시아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 소나타 리뷰할 때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 전면 화면에 계기판에 나오는 그런 효과들, 이렇게 빨간색 쫙, 보라색 쫙, 그게 예쁘긴 한데 자칫 2, 3년 뒤에 봤을 때 굉장히 촌스러워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현대차에서 시켜주면 모르겠는데, 근데 여튼 GV80은 소나타랑 달라요. 그 효과가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 뭐 2년 지나고 다시 보더라도 이 드라이브 모드 바뀔 때 이렇게 쫙쫙 보이는 이 효과들이 UI라고 하죠. 이 효과가 깔끔합니다. 이 GV80에서는 내 손글씨로 내비게이션 글씨 입력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기어 힐 위쪽에 포함된 요 묘하게 생긴 동그라미 요 안쪽에서 글씨 입력이 가능한데요. 이게 사실 굳이 그냥 입으로 그냥 맛집 검색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돼요. 이거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반에서 서기를 했는데 어디 가서 악필이한 소리도 듣지 않는 정말 닭갈비라고 쳐볼까요? 닭이라는 그 받침이 2개나 있는 거를 얘가 인식할 수 있을지. 춘천에 왔으니까 닭갈비를, 춘천이나 청평 닭갈비. 이봐, 자막을 치기 전에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닭27 이런 식으로. 이게 빨리 써야 되나 보다. 닭갈비. 오, 대박. 아니, 빨리 써야 되네 이게. 그렇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인식은 잘하네요. 예, 대신 빨리 써야 됩니다. 잠깐 여기서 드는 의문. 제 갤럭시 노트 펜이 있거든요. 이걸로 가능할까? 아, 안돼. 아, 안되네. 안돼. 안되네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그냥 여기 가서 어디로 안내할까요? 닭갈비집. 네, 이게 좀 더 빠르긴 해요 사실. 근데 음성 인식에서 제가 오게티를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로 안내할까요? 닭갈비 맛집. 얘가 좀 거슬려요 저는. 이 라이언이 뭔가 제네시스 GV80이랑 안 어울립니다.
너무 촐싹대고 있어요 지금. 검색 이 뭔가 이 GV80의 그 고급진 느낌과는 다르게 이 라이언, 저도 이제 이모티콘으로는 좋아하는데 너무 촐싹대고 있어 이거. 차라리 여기에 이제 물론 카카오와 협업을 한 음성 인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에 그 제네시스 날개 마크가 나와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거나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 라이언 물론 귀엽지만 전체적인 이 차의 느낌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GV80은 15인치에 가까운 대형 화면이 증강현실, 가상현실로서 내 길을 안내해주고 있고, 뭐 적절하게 잘 기능하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핸들 뒤쪽으로 있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계기판에서도 내비게이션 기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이렇게 나에게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과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서 내비게이션을 끄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끄거나 할 때가 좀 더 마음 편한 주행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내비게이션, 내가 갈 곳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에도 뭐 방향을 놓친다거나 과속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그건 운전자의 잘못이 크겠죠. 하남 어디였죠? 스타필드에서 그냥 이제 GV80을 타보기만 했을 때, 앉아만 봤을 때 이 핸들이 중앙의 클락션 부분, 그러니까 에어백 커버가 굉장히 크면서도 제네시스의 마크가 상징적으로 박혀 있어서 자신감 있어 보인다, 멋있다라고 했는데 운전을 할 때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운전자의 핸드 포지션은 이 사이드 버튼 바로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근데 이 뒤쪽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핸들을 요렇게 잡고 운전합니다. 요렇게. 예. 이렇게 움켜쥐려면 위쪽을 이렇게, 위쪽이나 아래쪽을 잡아야 되고, 보통 일반적인 포지션에서는 제가 요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손끝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다른 차들은 이게 구간이 뭐 세 군데 정도로 나뉘면서 손을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요. 말씀하는 찰나에 방향을 놓쳤습니다. 이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물론 고속주행에서 굉장히 다른 기능들이 운전자의 주행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방향지시등의 설정만으로도 자동차가 알아서 차선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차로 변경 보조.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방향지시등 작동 시 차로 변경을 보조합니다. 살짝 보험을 걸어놨네. 차로 변경을 해줍니다가 아니라 차로 변경을 보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살펴봤더니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딸깍딸깍 위아래로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바꾸면서 신호만 주잖아요. 근데 그 지시등을 지그시 3초 동안 누르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뒤쪽에 오는 차들이 없거든요. 한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핸들은 최소한으로만 잡겠습니다. 안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고속 주행을 도와주는 뭐 핸들 보조 기능이라던가 차선 보조 기능을 다 켜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1차선으로 가고 싶다, 왼쪽으로 가고 싶다 100km 하는데 핸들을 잡으라는 얘기만 나오고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어렵네. 이 제네시스 GV80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시험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이 방향 지시등만으로 차선이 바뀌는 기능 시연을 못 해봤기 때문에 좀 불만족스럽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뭐 유지를 해준다거나 차선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에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테슬라나 스마트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이 차가 알아서 자율주행하게 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행을 어시스트 해주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혹은 속도가 빠른 도로에서 차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기능,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는데 화면에 이렇게 이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 후진을 도와주는 이제 뒷 화면들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트렁크 앞쪽에 달려있는 후방 카메라에서 보이는 영상이고, 이쪽이 이제 서라운드 뷰로 해서 이제 이 차를 새롭게, 차 주변을 새롭게 영상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저 정도에서 멀리 오는데도 이제 감지음이 들리네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와 축소가 일단 가능하고, 요 모드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오지마 내 차의 이제 360도가 가상현실로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휠 말고 이렇게 터치로도 진짜 무슨 게임 같네. GTA에 나오는 것 마냥.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차의 가격을 생각하는 순간 뭐 벤츠의 GLC, GL2라던가 BMW의 X4, X5 이런 외산 SUV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는 제네시스만의 경쟁력과 기술력, 그리고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발휘해서 외국산 SUV랑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드리프트도 이 GV80을 시작으로 좀 더 국산 SUV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리프트의 사공성근이었습니다.